여러분, 최근 들려온 배우 최불암님의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14년이라는 긴 세월, 전국의 따뜻한 밥상을 찾아다니던 그가 정들었던 프로그램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퇴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온 근황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국민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조차 쉽지 않다는 동료들의 전언, 그리고 척추 시술 후 회복이 더뎌 다른 이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담담히 물러난 그의 진심은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 보여준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늘 인자하게 웃으며 우리를 다독이던 그 품이 사실은 얼마나 지치고 고단했을지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생을 국민 아버지로 불리며 우리를 위로했던 그에게 정작 아버지라는 존재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인 유복자였습니다. 남들에겐 당연한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평생을 걸쳐도 채워지지 않는 시리고 아픈 구멍이었습니다. 오늘 인생 수업에서는 최근 건강 소식으로 우리를 애타게 한 인간 최불암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가족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최불암님의 쾌차를 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 최불암을 떠올리면 따뜻한 안방에서 자식들을 인자하게 다독이는 전원일기의 김 회장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연기해온 그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결핍의 형상이었습니다. 최불암, 본명 최영한.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인 유복자였습니다. 남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굵직한 음성을 듣고 그 따뜻한 품에 안기지만 어린 영안에게 아버지는 영정사진 속 차가운 미소로만 존재하는 허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냄새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던 소녀는 동네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평생을 가슴에 응어리진 채 자라야 했습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 홀로 남겨진 어머니 이명숙 여사는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강인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예술과 낭만이 흐르던 명동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술집 은성. 당시 은성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박인환, 천상병 같은 시인들과 화가들이 모여 시대의 아픔을 달래던 아지트였고 최불암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명동의 여왕이라 불리며 대장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늘 술 냄새와 담배 연기에 찌든 바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취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예술가들의 주정을 받아내던 어머니를 보며 소년 영아는 자부심보다는 묘한 수치심과 외로움을 먼저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나약해질까봐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말라며 혹독하게 매질을 했고 아들이 연극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광대질이나 하려고 그 고생을 시켰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최불암님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머니는 내게 가장 큰 스승이었지만 가장 큰 상처이기도 했다고요. 그는 어머니의 술집 구석방에서 밤새도록 들려오는 예술가들의 통곡 소리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고독을 뼈저리게 익혔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머니가 저렇게 거친 세상 풍파를 혼자 맞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는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 보겠노라고. 그것이 그가 연기라는 험난한 길에 뛰어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선 연기 인생 초입에서 그는 또 다른 처절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가 맡게 된 첫 역할은 청년이 아닌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노인 역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 청년이 아버지를 연기해야 했던 그 기구한 운명의 장난. 과연 그는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워나갔을까요? 연극 무대에 발을 들인 청년 최불암에게 찾아온 기회는 가혹했습니다. 번듯한 주인공이나 청춘 스타의 배역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30살 남짓한 나이에 그에게 주어진 배역은 자신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노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년이 아버지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걷고 어떻게 숨을 쉬며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을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술집 운영으로 지친 어머니는 아들의 연기 고민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최불암의 처절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명동거리의 노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뒷짐을 지고 걷는 각도, 가래 끓는 기침소리, 심지어 담배를 피울 때 손가락의 떨림까지 수천 번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흉내보다 더 힘들었던 건 가슴속에 텅 빈 부성애라는 감정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없는 아버지를 구걸하며 살았다라고요. 전원일기의 김 회장 역할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국민이 그를 보며 위로를 받았지만 정작 촬영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그는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극 중에서는 자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현명한 아버지였지만 현실에 그는 어머니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무뚝뚝하고 서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명동의 여장부였던 어머니는 아들이 광대 소리를 듣는 것을 평생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TV에 나와 유명해질수록 어머니의 매질은 더 매서워졌고 남부끄럽게 얼굴 팔지 말고 기술이나 배워라는 모진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불암은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 더 처절하게 연기에 매달렸습니다. 대상 수상을 하고 금이환영에도 어머니는 그저 수고했다는 짧은 말 뒤에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강철 같았던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명동의 불야성을 호령하던 은성의 여주인이 기력을 잃고 병상에 눕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독하게 자신을 키웠는지, 왜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스스로 여자가 아닌 괴물이 되어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던 밤, 최불암은 평생 묻어두었던 질문을 던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긴 했나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대답이 아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최불암의 연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을 지탱해온 아버지라는 존재의 정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과연 임종 직전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곁을 지키던 최불암님은 평생 가슴에 맺혔던 원망과 궁금증을 억누르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평생을 독설과 매질로 아들을 밀어냈던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아나, 너는 아버지를 닮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마라.
그 사람은 너를 누구보다 기다렸단다. 어머니가 건넨 낡은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태어날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베네쩌고리와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기죽어 살까봐 일부러 더 모질게 굴고 아버지를 잊으라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명동 술집 은성에서 숱한 사내들의 주정을 받아내며 번 돈을 어머니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두셨습니다. 최불암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기해온 그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실은 어머니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하지만 끝내 지키려 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최불암님은 한동안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가짜 아버지를 연기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부모에게는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만년필로 대본의 밑줄을 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없었기에 나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는 대중이 주는 출연료를 모아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어린이재단 활동에 40년 넘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를 몰랐던 소년이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고아와 소외된 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 최불암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흔히 삶에 무언가 부족할 때 그것을 불행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누군가는 배움이 짧아서, 또 누군가는 최불암님처럼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불암님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커다란 구멍은 그저 빈 공간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채워넣기 위한 그릇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버지가 되었듯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결핍 또한 훗날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씨앗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에 가슴 아파하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최불암이 우리 세대에게 전하는 진정한 인생의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결핍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계신가요? 최불암님에 대한 추억이나 여러분의 가슴 뭉클한 가족사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